늠내뉴스 11월 27일 주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누적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를 보면 경기도 13만 565명, 인천광역시 23,915명, 광명시 3,370명, 부천시 8,567명, 시흥시 5,160명입니다. 지난 한 주간 경기도 7,099명, 인천광역시 1,515명, 광명시 229명, 부천시 1,062명, 시흥시 298명 발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19 적용으로 점진적으로 일상 회복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새로운 방역 지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 핫 이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명시흥 신도시지구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무산. 두 번째, 직공장 시흥시 새마을협의회 우리마을 팔순 어르신 축하 선물 꾸러미 전달. 세 번째,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아동 학대는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신 소식을 보겠습니다. 한국판 수소위원회 8일 출범, 2030년까지 43조 투자.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무산. 25일 오후 2시 시흥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한 광명시흥지구 환경영향평가는 무산됐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월 24일 제6차 3기 신도시로 지정된과 동시에 LH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역이다. 시흥시 과림동 지역도 설왕설래가 오가며 주민 간 분열이 되어 흉흉한 민심을 보여줬다. 그러다 최근 LH토지공사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공포하면서 그간 의견 대립을 하던 대책위가 뜻을 같이 하며 공동 행보를 취한 것이다. 주민의 요구사항은 간단하다. 투기는 LH가 했는데 피해는 주민이 봤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신도시 지정 전면 철회하라 라는 것이다. 중요 내용을 보면 특별관리지역 명칭 상위로 다른 3기 신도시와 차별 대우를 즉각 중단하라. LH 투기꾼은 못 잡고 원주민만 잡는 시행령 개정 즉시 중단하라. 토지 헐값 보상과 과도한 양도세를 당장 시정하라 등이다. 향후 시흥시 과림동 주민대책위는 민관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 구성을 하여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표방했다. 환경영향평가 무산 운동이 LH토지공사와 국토부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력으로 작용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두 번째, 직공장 시흥시 새마을협의회 우리마을 팔순 어르신 축하 선물 꾸러미 전달. 직장공장 새마을 시흥시 협의회는 11월 24일 올해 팔순을 맞이하신 홀몸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팔순 축하 선물 꾸러미 전달식을 직공장 협의체 박인재, 김진태 부회장과 함께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을 하게 된 계기는 매년 고1을 맞이하신 홀몸 어르신을 초청하여 새마을 격려 장치를 실시하였는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개최하기 매우 어려워서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이번에 팔순을 맞이하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팔순 축하의 선물 꾸러미 전달을 하기로 하여 이루어졌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직접 대구로 부녀회장과 동행하여 전달하였으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뵙기를 원하는 어르신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과 부녀회장이 함께한 가운데 팔순 축하 선물을 전달하였다. 우리마을 팔순을 맞이하신 어르신께 드린 선물은 고급 극세사 이불 한 채와 전기장판 한 점, 양말과 속옷, 그리고 수면 바지다. 직공장협의회 강동호 회장은 따뜻한 겨울 선물은 작지만 정성으로 마련하였기에 이번 겨울은 정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건강하기를
기원한다면서 방문하신 모든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였다. 세 번째,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부천시가 지난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민, 관, 경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상충됐던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관련 조항이 지난 1월 삭제됨에 따라 처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5일부터 한 주간 부천시와 함께 부천시청과 부천시청역 일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기 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 처해벌이 정당화됐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홍보 중심으로 부천시 관내 경찰서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아님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아동학대 발견 시 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유모모씨는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까지 아동학대 하나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반성이 됐다. 남의 가정사라 생각하지 않고 주의를 잘 살펴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경우엔 꼭 112로 신고하겠다라고 다짐의 말을 전했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다음 외신 소식을 보겠습니다. 한국판 수소위원회 8일 출범, 2030년까지 43조 투자. 세계 주요 기업 총수들이 주축이 된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이번에 출범한다. 이들은 2030년까지 43조를 투자해 수소 경제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수소 인프라 확대 등에 힘을 쏟고 있다. 그린 수소 인증제와 액화 수소, 액화 충전소 보급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 경제 로드맵 입변령도 연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주축이 된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년 수소 모빌리티 쇼에서 H2 비즈니스 서밋을 열고 공식 탄생할 예정이다. 2017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시작된 수소위원회는 세계 주요 자동차, 에너지, 제조기업 등이 참여해 탄소 중립을 위한 세계 수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 등에 따르면 세계 수소 시장은 2050년까지 12조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가 되면 전세계 최종 에너지의 18%를 담당하며 3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기업도 수소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효성그룹, 한화그룹 등이 2030년까지 수소 경제에 투자하는 금액만 43조에 달한다. 이안나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수소 경제 선점을 위한 각국의 생태계 조성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이 앞서가고 있지만 한국도 차량, 충전소,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3대 분야 세계 1위 달성 목표 발표 등으로 수소 경제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 늠내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